1620년 한양 어느 권력자의 저택. 뇌물을 든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왕도 영의정도 아닙니다. 한 명의 상궁.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권력을 가졌던 여인 김계시. 그녀는 왜 후궁이 아닌 상궁의 자리를 고집했을까요? 왕의 잠자리보다 왕의 결제 서류에 더 가까웠던 여자. 오늘은 조선을 뒤흔든 인사개입의 주인공 김계시를 탈탈 털어봅니다. 김계시, 본명 그대로 해석하면 김똥입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된 그녀는 외모로 승부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교활하고 계략이 많았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못생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머리가 좋았으니까요. 문서 처리에 능했고 정치 감각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608년 선조가 임종 직전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교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이 이 교서를 숨기려 했죠. 그때 김계시가 움직입니다. 교서를 몰래 빼내 광해군에게 직접 전달한 겁니다. 이것이 선왕의 유서입니다. 밖에 전하소서. 이 한 번의 선택으로 김계시는 광해군의 최측근이 됩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자 김계시에게 말했습니다. 후궁이 되시오. 그래야 합당하지 않겠소? 하지만 김계시는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후궁이 되면 궁밖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상군은 자유롭게 궁밖을 드나들 수 있죠. 그녀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야지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계시의 권력은 중전 유씨를 능가했다. 광해군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 드는 것까지 그녀가 직접 정해줬다. 왕의 침소를 결정하는 상궁. 이건 단순한 총애가 아닙니다. 광해군의 사생활까지 관리하는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조선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 1613년부터 한양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김상궁 댁에 가면 관직을 살 수 있다더라.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됐죠. 속담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위로 감사, 병사, 수사로부터 아래로 권관, 찰방에 이르기까지 천량, 백량 하는 식으로 모두 정해진 액수가 있었다. 김상군이 붓을 잡고 마음대로 하니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관직에 가격표가 붙은 겁니다. 지방감사 천량, 병사 백량, 알짜배기 군수는 더 비싼 값.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중앙관직보다 지방관직이 더 비쌌어요. 왜일까요? 백성 수탈이 쉬웠으니까요. 관직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짜냈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 양반이 김계시에게 5만 냥을 주고 군수 자리를 샀습니다. 부임하려고 짐을 싸다가 감기에 걸려 며칠 늦었죠. 도착해보니 10만 냥 준 새 군수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돈만 날린 겁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이자 충신 윤선도. 그는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김계시를 멀리하소서. 나라의 관직이 상점 물건처럼 팔리고 있사옵니다.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윤선도를 유배 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이회 등 여러 신하들이 김계시를 탄핵했지만 모두 도리어 처벌받았죠. 왜일까요? 광해군은 이미 김계시 없이는 전국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계시는 권신 이이첨과 함께 광해군의 날개였습니다. 이이첨이 조정에서 광해군의 눈과 귀를 막았다면 김계시는 궁 안에서 광해군의 눈과 귀를 막았죠. 1623년 3월 12일 인조 반정 세력이 궁궐로 진격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광해군은 황급히 김계시를 부릅니다. 사실이요. 김계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헛소문이옵니다. 전하, 염려 마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계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이 오고 있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녀는 반정 세력에게 뇌물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광해군을 배신한 거죠. 자신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3월 14일 반정이 성공하자 김계시는 가장 먼저 체포됩니다. 정업원에서 불공을 들이다 잡혀나왔죠. 반정군은 그녀를 참수했습니다. 광해군을 만든 여인이 광해군을 배신하고 결국 그 배신조차 소용없었던 비극. 인목대비는 김계시의 시신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갔으니 완전히 무의미한 삶은 아니었겠지. 하지만 곧 이렇게 덧붙였죠. 더럽혀진 계시의 이름은 만세 천주에 남아 세상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릴 것이다.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김계시가 살던 광해군 시대와 지금 무엇이 다를까요? 공적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는 사적인 욕망만 남습니다. 유능한 인재는 밀려나고 아첨꾼들이 조정을 장악했죠. 결국 이 사적 권력의 오만함은 광해군 정권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500년 전 김계시의 처소 앞에 줄 섰던 사람들, 오늘날엔 어디에 줄 서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투명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권력은 공공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유물입니까? 역사는 항상 같은 경고를 보냅니다.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인연이 개입할 때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고.